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여름 어르신 초청 온라인 큰잔치 둘째 날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모든 실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어제 하루 동안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많이 웃으시고 또 행복해 하셔서 그런지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욱 건강하고 또 화사해 보이시는데요. 오늘도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가득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가시고기 사랑 체조로 우리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승호 치과 원장님의 실버 치아 건강과 마인드 아카데미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수 치과 원장 이승호입니다. 실버 캠프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치아 건강과 마인드라는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많이 생기는 우리 치과 질환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치아 뿌리 주변의 충치와 그리고 잇몸병이집니다. 잇몸병을 흔히 우리 풍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잇몸이 내려가면서 이 뿌리 부분이 노출이 되면서 거기에 양치질이 잘 안 되어서 썩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연령층들 중에서 특히 이렇게 실버 분들이 이런 치아 뿌리 주변에 충치가 이렇게 많이 생기십니다. 그리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렇게 치석이 이렇게 생겨서 이 치석이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잇몸을 붓게 만들고 피도 나오게 하면서 잇몸뼈를 녹이게 되는데, 옛날에는 흔히 잇몸병을 풍치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치와 그리고 치아 뿌리 주변에 충치가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런 충치와 잇몸병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양치질을 보통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보통 많은 옛날부터 이렇게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치아와 잇몸 사이가 이렇게 파이게 되기 때문에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모를 이렇게 45도로 넣어서 제자리 진동을 주십니다. 제자리 진동을 5번에서 10번 사이 이렇게 주셔서 넘어가시고 옆으로 넘어가시고, 그리고 씹는 면은 그냥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 안쪽도 마찬가지로 제자리 진동으로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제자리 진동으로 이렇게 닦게 되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남아있는 플라그를 깨끗이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잇몸을 마사지를 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잇몸이 건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계속 톱질하듯이 1년 닦고 2년 닦고 3년 닦고 하다 보면 저렇게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렇게 치아가 파이게 되어서 치아가 시리게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치아와 잇몸 사이 이 홈을 통해서 치아가 잘 썩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자리 진동법을 이용을 해서 양치질을 하시면 좋습니다. 옥수수치과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 양치질법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치질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치아와 치아 사이에 구석구석으로는 칫솔이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러한 치간 칫솔을 이용을 해서 치간 칫솔을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정말 이렇게 치아와 치아 잇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실버 분들이 이렇게 고혈압이라든지 또 뇌혈관에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어떤 몸에 고혈압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병이 있을 때 그럼 치과 치료 같은 경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은,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머리가 좀 무겁고 아프다든지 기가 울린다든지 좀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혈압에 있는 경우에는, 많은 고혈압의 경우에 증상이 없이 그 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고혈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보통 정상혈압이라고 하면 120에 80을 우리가 보통 정상혈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는 단계에 따라서 전 단계, 1단계 고혈압, 2단계 고혈압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일단 그 혈압이 이렇게 높으시면 치과 치료를 할 때 피가 많이 난다든지 문제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압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하실 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원래 드시는 혈압약을 반드시 치과 치료 전에 평상시처럼 드실 때처럼 복용하시고 치과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혈압약을 이렇게 안 드시고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마취를 하고 치료를 하긴 하지만, 마취를 하는 과정도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 치료 중에 또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상시 드시는 혈압약을 복용하시고 치과에 내원해 주셔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심근경색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을 때 이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아스피린이라든지 와파리움과 같은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혈관 내에 피딱지를 덜 생기게 하고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인 아스피린이라든지 와파린과 같은 항혈전제를 이렇게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이를 발치를 한다든지 잇몸 치료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 피가 이렇게 날 수가 있는데, 피가 나면 피가 잘 멎지 않고 계속 이렇게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과에 내원하시기 전에 내과 의사와 이렇게 문진을 하셔서, 치과 치료 전에 보통 그 사람에 따라서 환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5일에서 7일 정도 약을 미리 중단하시고 와서 치과에 와서 치료받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렇게 해도 발치를 하거나 잇몸 치료를 하거나 어떤 수술을 받고 나시면 밤에 갑자기 이렇게 피가 나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황이 되고 막 응급실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티백인데요. 우리가 그 녹차를 마시거나 홍차를 마시거나 이런 티백이 있잖아요. 이런 티백을 우리가 이렇게 물에 젖어 있는 티백을 이렇게 꼭 짜서 피가 나는 부위에 이 티백을 이렇게 꽉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를 이렇게 피가 나는 부위에 넣고 꽉 물고 계시면 결국 지혈이 됩니다. 예, 결국 지혈이 됩니다. 지혈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압박 지혈인데, 압박이 필요한데, 우리가 밤에는 갑자기 꺼즈도 없고 뭐 꺼즈도 다 쓰고 없으면 이게 뭔가 압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잖아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티백을 물을 꼭 짜서 티백을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를 그 피가 나는 부위에 압박이 될 수 있도록 한 개 내지 두 개를 넣고 꼭 지그시 이렇게 물고 계시면 지혈이 되시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처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많이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 있는데, 당뇨병은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인슐린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당뇨병, 그리고 인슐린은 충분하지만 인슐린이 몸에 작용을 하게 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가 올바르게 작용을 하지 못해서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병이 여러 가지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라든지 당화 혈색소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당뇨병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런 당뇨병이 있으시면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만성 신부전이라든지 그리고 눈에도 망막 변증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당뇨병은 우리 몸에 다양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당뇨병은 우리가 식이 관리라든지 운동 관리를 통해서 또 약물을 통해서 우리가 당뇨를 조절하시는데요. 이런 당뇨가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당뇨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감염에 취약합니다. 감염에.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도 감염의 요인이 되는 자극이 있어도 건강한 사람, 당뇨병이 없는 분들은 그게 염증을 별로 일으키지 않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소스들이 과장되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뼈가 많이 녹는다든지 잇몸 출혈이 많이 된다든지 그런 어떤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당뇨가 또 치과에 또 많은 문제를 이렇게 생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운동이라든지 약을 통해서 혈당을 반드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를 해도 또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조절이 잘 되고 있는 당뇨는 치과 치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절을 하시면서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전신질환이 당뇨나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어떤 협심증이나 그런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 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이 치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가 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을 올린다든지 또 감염에 취약하게 한다든지 이런 스트레스가 치과 치료에 많은 문제를 이렇게 야기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스트레스를 대응하는 몸에 호르몬이 있는데 콜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저항할 수 있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오전에 우리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는 오전에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 좀 더 이런 스트레스를 저항할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가 어느 정도 수치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어떤 부작용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 실버분들은 골다공증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대퇴골에 골절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골다공증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경우에 임플란트가 뼈에 단단하게 결합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뼈가 뭉뚱거려지면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경우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골다공증 약이 우리가 뼈를 단단하게 해줄 것 같지만 정상적으로 흡수가 되고 또 형성이 되고 하는 이런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골다공증 약이
어떤 골 흡수가 되는 어떤 정상적으로 필요한 골 흡수가 되는 그 기전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단단하게 뼈가 잘 형성이 되거나 결합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우리 내과 의사와 협진을 하셔서, 어떤 경우에는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좀 이렇게 금기시되고 어떤 골다공증이 좀 조절이 된 다음에 하기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고 계시다면 주사를 좀 중단하고 우리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요. 약을 아주 오랫동안 복용하시고 있는 경우에는 뭐 약을 한 2달 정도 중단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좀 그런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실버분들이 좀 이렇게 치아가 1개, 2개, 여러 개 이렇게 빠지면서 틀니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아가 다 빠진 경우에 우리가 이제 틀니를 하는 게 완전 틀니라고 그러고, 치아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서 틀니를 하는 경우는 부분 틀니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부분 틀니가 아무래도 유지를 하거나 할 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완전 틀니보다는 부분 틀니가 훨씬 편한데, 사실은 이렇게 틀니를 오래 쓰다 보면 우리가 틀니는 잇몸에다가 얹어 놓는 거기 때문에 잇몸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뼈가 조금씩 이렇게 녹아내려가고 조금씩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틀니와 잇몸 사이에 이런 갭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잘 맞던 틀니가 갑자기 덜컹덜컹하고 잘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틀니와 잇몸 사이에 갭이 생긴 경우인데요. 아우, 그럼 틀니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아유,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틀니는 무조건 새로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가장 몸에 오랫동안 적응이 된 틀니이기 때문에 오래된 틀니가 또 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틀니를 버리는 게 아니라 틀니에 우리가 플라스틱 살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을 보강을 하면 잇몸과 틀니 사이의 갭을 메울 수가 있고, 그러면 틀니의 착용감이 훨씬 좋아지고 또 새 틀니처럼 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덜컹덜컹, 우리가 딱 틀니 이렇게 만들 너무 덜컹덜컹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잇몸 살을 좀 채워야 될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과를 방문해 주시면 틀니 살을 이렇게 채우면 훨씬 튼튼하게 또 잘 맞는 틀니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 부분에 위턱의 틀니는 입천정뼈가 넓어가지고 틀니가 잘 떨어지지 않고 유지력이 비교적 좋은 편인데, 아래쪽 틀니가 사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쪽 틀니는 말발굽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유지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가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 잇몸뼈가 녹아내려 있고 혀가 막 있고, 아래턱은 또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턱의 틀니는 유지가 잘 되지 않고 굉장히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 이제 임플란트를 또 다 하기에는 너무 개수가 많고, 그리고 또 잇몸뼈가 너무 없는 경우 임플란트가 제한이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는 아래턱의 앞니 부분에 2개 내지 4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 쇠 기둥을 이용을 한다든지 어떤 부착 부위를 만들어서 틀니를 그곳에다 끼우면, 아래치아 틀니를 끼우면 틀니가 굉장히 유지력이 좋아지고 편해지고 씹는 저작 효율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틀니의 아래쪽 틀니인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병행해서 틀니를 만드시면 굉장히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아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걸 오버덴처라고 하는데요. 아래쪽에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실버 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치과 어떤 그런 부분들 조금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정확한 팩트로 관리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제가 양치질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붓게 되면 피가 납니다. 우리가 양치질 하다가 피가 나면 아이고 피가 나는구나, 아이고 살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반대입니다. 피가 나시면 피나는 부분은 내가 이곳에 염증이 있구나, 그러면 염증이
제거되어야 되니까 더 양치질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피가 나면 양치질을 살살하고 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를 더 내준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피가, 우리가 여드름도 그렇잖아요. 여드름도 이렇게 딱 짜면은 피가 쭉 나오면서 여드름이 싹 가라앉으면서 건강해지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잇몸이 부어 있는 경우에는 딱 건드려진 피가 나는데 피를 더 내주는 방향으로 제자리 진동법으로 양치질을 해서 피를 내주시면 잇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팩트로, 그렇죠? 우리가 피를 딱 이렇게, 우리 실버분들, 우리 구원을 다 받았잖아요. 우리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 피를 딱 보면, 피를 오히려 딱 더 내주면 피가 딱 낮으면, 심판을 받으면 건강해집니다. 예, 그래서 양치질하다 피가 나면 오히려 피를 더 내주고 마사지를 더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치과에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충치가 생겨서 치아에 구멍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우리 이제 실버분들, 아이고 나 이 구멍이 있는데 구멍만 메워줘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희 의사들은 구멍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엑스레이를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죠. 엑스레이를 이렇게 촬영을 해서 혹시 이제 충치가 얼만큼 썩었는지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구멍은 조그맣지만 안으로 많이 썩어서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은 이런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진단하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구멍만 메우면 되겠구먼, 왜 신경 치료하자 그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실버분들이 있는데, 보는 대로 우리는 진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사들도 그래요. 뭐 이렇게 내과 의사들, 소아과 의사들도 청진기를 이렇게 갖다 대도 절대 우리 기만 믿는 게 아닙니다. 청진기를 어떤 그런 툴을 이용해, 도구를 이용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듣는 대로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삶이 다르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그냥 반응하고 판단하고 그냥 그런 감정에 반응을 해버리지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우리들은 어떤 그런 보여지는 게 그렇지만,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말씀은 이게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지 라고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그 딱 진단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구나 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치아도 그렇습니다. 치아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의사들이 엑스레이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이렇게 하니까 그 진단을 믿으시고, 우리 실버분들이 보는 어떤 그것만 믿지 마시고 의사분들의 말을 좀 들으시고 그렇게 진단을 받아들이면 더 효율적으로 치료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예.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게 정말 치과 치료의 큰 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치료를 잘 받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제가 전신질환과 치과 치료 잠깐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면 혈압도 올리고 잇몸 건강도 안 좋게 하고 당뇨나 이런 부분들, 많은 스트레스로 인한 몸에 안 좋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정말 중요한데, 막연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말씀이 우리 마음, 우리 실버분들의 마음에 기준이 되어 있으시다면, 그런 두려움이 들어올 때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지,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딱 마음에서 말씀으로 딱 물리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보다도 우리 구원받은 실버분들은 더 치과 치료도 잘 받으시고 치료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제가 아래쪽 틀니는 임플란트가 있는데, 임플란트 이용한 틀니가 참 좋다고 그랬는데, 닻이 필요합니다. 닻이 딱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는데 닻이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영혼의 닷,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라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도 너무너무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닻이 있으면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풍랑이 불어도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정말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닻이 있는데 우리 실버분들도 마음에 그 닻이 있죠, 그죠? 예, 치아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가 닻이 딱 있으면 참 좋은 것처럼 임플란트가 있는 것도 참 좋은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런 말씀의 닻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다 이끌어주고 잡아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 가요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아모르 파티, 김연자 가수의 아모르 파티인데 그 가사 중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자, 인생은 이렇게 살면서 태어났을 때 그 유아기가 인생인가? 우리가 또 젊었을 때 학창 시절이 인생인가? 아니고 인생은 지금이야 라는 그 가사처럼 우리가 실버분들이 살고 계신 그 지금이 인생은 젊은 시절이 인생이었지. 그래, 인생 다 살았지. 그게 아니라 진짜 인생은 지금이라는 거죠. 유아기, 청년기, 학창 시절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고 그 노래 중에 또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 나이는 숫자고 마음이 진짜다. 몸은 늙고 몸은 주름이 생겼지만 마음이 진짜다. 마음이 정말 진짜고 지금 이 인생이 진짜 가장 복된 인생의 시기다. 학창 시절의 그 인생보다 지금이 가장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시기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고 문구 중에 다리 떨릴 때 떠나려 하지 말고 가슴 떨릴 때 떠나라. 그래서 나이가 몸이 안 좋아서 다리가 떨릴 때 여행 가지 말고 가슴 떨릴 때 떠나라. 여행회사 광고인데 우리 실버분들 마음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떨릴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마음에 반응하고 마음에 발걸음 내딛는 그것이 정말 그게 바로 우리 행복이고 그게 우리 마음의 젊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정말 우리 실버분들의 많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그 기회가 많았을 텐데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그 부족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충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때로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정말 남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는데 무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없을 무자에 볼시라고 하던데 볼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무시하게 되면 봐야 되는 거를 못 보게 되니까 교만한 사람은 넘어진다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버분들의 마음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교만해지면 오히려 무시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데 정말 어느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안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안목의 지혜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내려놓고 말씀으로 마음을 딱 옮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이 우리 영혼에 다시 되어서 그 마음을 품고 정말 몸은 늙었지만 이 마음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린 실버가 아니라 우리는 장년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지금을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정말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결국 야곱이 복을 받는데 정말 에서는 너무 잘하고 모든 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마음에는 리브가의 마음이 깃들 공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자기가 다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 마음이 가고 마음이 이렇게 가지는 자녀가 누구입니까? 내 사랑이 스며들 수 있는 자녀가 마음에 그렇게 크게 와닿잖아요. 저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이 스며들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장 그 사람이 결국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우리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이 스며들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 사람 우리 실버분들의 마음에 정말 옛날에 많은 지식을 쌓아 오셨고 삶의 경험이 있는데 그
그 삶의 경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막아버리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냥 꽉 채워버리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지 못할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정말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을 꽉 채우는 빈틈없는 논리나 지식으로 우리 실버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보셨고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셨는데 그 마음에 비어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말 그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싶고, 우리가 이게 비행기를 타면 이게 제가 화장실에 그 문구가 이 표시가 있어서 제가 좀 따와 봤는데 occupied 안에 사람이 있으면 occupied가 되어 있고 사람이 없으면 vacant 돼. 우리가 너무 좋은 게 뭡니까? vacant. 화장실에 비어 있으면 딱 들어가서 우리가 볼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 실버분들의 마음속에 어느 계층보다도 정말 마음이 비워져 있는 그 마음이 공간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실버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어느 계층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실버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까지 여기까지고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몇몇 치과 상식 어떤 내용들 올려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거기 참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더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공연들을 또 준비했습니다. 토고에서 부르는 엄마가 딸에게, 또 콜롬비아에서 부르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코트디부아르에서 부르는 여성시대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파리 댄스 팀의 더 퍼즐 공연을 보시겠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솔깃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거 너무 격했어야. 손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거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난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열렸던 이곳. 난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박혔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하고픈 일
용서해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주겠니? 랄라랄라랄라라 라라 라라라라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곳.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부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나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곳.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하고 유행한 옷 입고 거리나 써본다. 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싫지 않아. 나는 예쁘니까. 아직 웃을 날이 많은데 여태 그걸 몰라서. 외로워도 우지 않아 아프지 않아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완전하고 머리를 자르고 멋진 여자로 태어날 거야. 뚱뚱하게 좀 더 꿋꿋하게 두고 다시는 난 울지 않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를 위해서 난 변할 거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가슴을 펴고 난 오는 거야. 새빨간 립스틱에 섹시한 수다끼에 오늘도 날 꾸민다. 콧대가 높은 여자, 다리가 예쁜 여자, 그게 바로 나야. 아직 웃을 날이 많은데 여태 그걸 몰라서. 어디서 난 자신 있게 또 씩씩하게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완전하고 머리를 자르고 멋진 여자로 태어날 거야. 뚱뚱하게 좀 더 꿋꿋하게 두고 다시는 난 울지 않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를 위해서 난 변할 거야.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가슴을 펴고 난 오는 거야. 세상이 두나고 속이라고 해도 눈물을 닦고 뚱뚱해졌어. 세상 앞에 오도록 외로워도 사랑에 슬퍼도 몇 번이라도 이겨낼 거야. 세상 앞에 넘어진다 해도 몇 번이라도 일어날 거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늘부터 난 행복할 거야. 실패 따윈 두렵지 않아. 나 멋진 인생을 난 살 테니까. Mama told me not to waste my life. She said, spread your wings, my little butterfly. Don't love what they say, keep you up at night. And if they cause problems, then they can walk on by. My feet can touch the ground, and I can't hear a sound. But you just keep on running, I'm coming. Yeah, walk on over there, 'cause I'm too fly to care. Oh yeah.
chasing. Can't be complacent, we need amazing. Won't settle for anything less than the best. Time to buckle up and put this jet to the test. Gonna shoot for the stars, cause that's what we do. Till we see every wish we make come true. Here we go. We're moving up in the air so high. Fly, amazing. We're gonna touch the sky. Fly, do your thing. Let's go and have some fun. The time is right, yeah, we'll just take flight. This party's just begun. Fly up the air so high. No stopping us now, gonna touch the sky. Fly, sing, yeah, having some fun. This party's just begun. Fly, do your thing. Let's go and have some fun. The time is right, yeah, we'll just take flight. This party's just begun. 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점점 더 건강해지시고 또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한방상식 아카데미를 준비했는데요. 모래시계 한의원 황효정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상식에 오신 여러분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는 강남에서 모래시계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황효정입니다. 제가 한의원을 한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진료를 해왔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평소에 간단하면서도 우리 쉽게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식이지만 아주 큰 비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연세가 높으시면 먼저 이가 안 좋아집니다. 물론 이가 안 좋아지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고 또 이를 조절하고 또 때로는 그에 맞는 이를 만들어 엮기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평소에 이가 튼튼하고 잇몸이 튼튼해지면 여러분 식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잘 먹어야 되는데 이가 약해지면 안 되겠어서 이를 튼튼하게 하고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루쟁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소루쟁이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루쟁이 가면 여러분 그 내과에 가면 아주 조그마한 내과나 뭐 큰 내과나 상관없이 가면 흔하게 있습니다. 흔하게 이 풀이 있는데 3월에서부터 5월 정도에 이렇게 자라고 꽃이 피고 요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작게 이렇게 날 때는 그걸 잎을 뜯어서 나물도 해 먹기도 하고 나중에 다 크면 그것을 뭐 고구마 같이 구워 먹기도 하고 차로 마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좀 크면 약간 써집니다. 그럴 때 어릴 때 많이 먹는데요. 그 소루쟁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소루쟁이 정말 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루쟁이가 상당히 좋은 많은 효과가 있는데 이 소루쟁이가 우리 몸의 염증을 없애는 것에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탈모에도 상당히 좋게 여기고 또 그리고 우리 몸 속에 피 출혈이 되는 것, 치질이라든지 장출혈이라든지 이런 출혈이 있을 때도 이것을 잘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흔히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만 해가지고 몰라서 캐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내가에 가서 캤는데 캐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루쟁이입니다. 이거는 잎만 뜯은 거고요. 이거는 뿌리까지 캤습니다.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시내가에 나오면 흔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잎을 말려서 쓰기도 하고 생것을 바로 사용해도 됩니다. 뿌리를 말려뒀다가 겨울 내내 사용해도 됩니다. 이 소루쟁이는 시내가에 흔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은 약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방금 이렇게 캐는 모습하고 시내가에서 어떤 풀인가를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끓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끓이면 그걸 약간 좀 진하게 끓여서면 좋겠습니다. 진하게 끓이면 그 색깔이 이런 색으로 소루쟁이라고 하는데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냉장고 속에 넣어 놓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밥을 다 드시고 난 뒤에 양치하고 난 뒤에 잠자기 전에 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먹지는 않고요. 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먹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몸이 냉해지기 때문에 약간 찬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지는 마시고 입에 안에 넣어서 한 5분 정도 하시기도 하고요. 입 안에 물고 있기도 하고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물고 있다가 뱉으시고 난 뒤에 물 한번 헹구시고 여러분 잠이 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분 잇몸이 아주 튼튼해지고 개운해지고요. 자고 나면 잇몸이 이가 또 튼튼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균들이 들어있고 몸을 안 좋게 만들었는데 그 잇몸이 살아나게끔 하고 이빨도 깨끗해지는 그런 역할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루쟁이 가글만 매일 하셔도 이가 빨리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를 보존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시내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해서 넣어 놓고 하루 한번 각을 하시고 주무시고 그러면 이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데 어떤 한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한 분이 저한테 잇몸이 아파서 죽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가 잘 안 됩니다. 항생제를 계속 먹으려니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시는데 이걸 며칠 동안 이렇게 각을 하고 난 뒤 이 몸 안에서 막 흘고 아프고 빵꾸 잘 나고 냄새 많이 나고 또 조금 하면 잇몸이 왜 이리 약해졌어요? 흘어요. 뭐 입을 씹으려니까 이가 없어가 자꾸 들떠요.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분은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이, 건강한 이,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이를 튼튼하게 하시면 여러분들 밥을 먹는 것에 여러분 밥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재미가 있고 건강하고 또 밥을 먹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습니다. 잘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잘 먹었으면 이제는 위장에서 소화를 잘 시켜야 합니다. 그 소화를 잘 시키는데 이게 좋다, 소화제가 좋다, 뭐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소화를 잘 시킨다는 것만 소화제의 역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장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위장이 튼튼해지면 어떤 것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나이가 들면 자꾸 그동안에 일을 많이 밥솥을 일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이 없어요. 축 늘어진다든지 염증이 잘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막 이렇게 조금 가민해진다든지 얇아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병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잘 소화시키고 잘 하면 여러분 이게 좋아지면 옆에 간도 좋아지고 쓸개도 좋아지고 췌장도 좋아지고 장도 좋아지고 여러분 요 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게 백출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에 한번 이렇게 보여주겠는데 지금 보시는 그 화면이 그렇습니다. 이 백출입니다. 이 백출은 여러분 산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삽주라 해가지고 많이 캐기도 하지요. 이 삽주를 껍질을 딱 까가지고 그것을 그냥 먹으면 아리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뜨물에다가 이걸 담굽니다. 쌀뜨물 담그면 이게 아리한 맛이 빠집니다. 그것을 건져가지고 후라이팬에 살짝 볶습니다. 볶으면 이것이 비위를 튼튼하게 하는, 건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건비, 그렇게 한다 해서 아주 좋은 위장을 살려주는 좋은 약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백출이 여러분 위장을 아주 튼튼하게 하는 약이라는 것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당귀를 소개시키고 싶은데 여러분 화면에서 보는 이 당귀입니다. 이 당귀가 아주 좋은 약인데 여러분 위장이 아무리 좋아도요 밥솥이 아무리 좋아도 밥솥에 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그 몸에서는 그걸 피라고 그러는데 피가 많이 생성되고 좋아야 이게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혈,
생혈, 피를 만들어내고 피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데는 이 당귀만한 것이 없습니다. 당귀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귀를 쓸 때에 뿌리를 쓰는 게 있고 몸통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건 이 몸통을 쓰는 것입니다. 이 몸통을 신당귀라 합니다. 강원도 쪽에 가면 많이 있는데요. 이 신당귀를 여러분들이 사셔서 이 신당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신당귀를 백출하고 같이 딱 넣어서 하면 보비도 되고 생혈도 되고 이 두 가지의 조합이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단지 이 당귀도 약간 싸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좀 흐른 사람들은 약간 아프기도 할 텐데 이것도 여러분 쌀뜨물에 살짝 담궜다가 건져내서 말려서 쓰시면 더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참 좋기도 합니다. 반드시 몸통 당귀, 신당귀를 여러분 써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 산에 가면 백작약, 여러분 집에서도 많이 하는데 작약꽃 알지요? 작약을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작약인데요. 이게 이제 하얗대서 백작약, 빨간 건 적작약 그래서 하는데 이 하얀 백작약을 오늘 약을 쓰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 작약은 사람이 밭에 심으면 이렇게 길게 자라서 지어 모양으로 길쭉길쭉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요즘 작약 중에서도 산에서 나는 작약, 산작약이라 합니다. 그 산작약은 아주 좀 약간 울퉁불퉁 이래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강원도에서 나는 산작약은 강작약이라 해서 더 약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쌍화탕에서 최고로 군약으로 들어가는 약이 뭔 줄 압니까? 다른 약이 아니고 작약입니다. 작약이 좋아야 쌍화탕의 효력이 다 나타납니다. 이 작약은 병을 우리 몸에 수렴한다. 기운을 이렇게 딱 모아주고 건강하게 만들 뿐이 아니라 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약이 들어가야 힘이 솟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약을 이렇게 오랫동안 먹으면 연세가 아주 높아도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작약은 요번 인터넷 들어가면 산작약 또는 강작약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사도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또 꼭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유검피라고 있습니다. 유검피라고 여러분 들어봤으면 모르겠는데 너름나무라고 합니다. 너름나무는 위에 건 안 씁니다. 뿌리에 줄기를 빼고 안에 빼내고 껍질만 가지고 쓰는데 그걸 너름나무 껍질, 유검피라고 합니다. 코나무라고도 하고요. 밭에 가면 언덕 같은데 그런 데 있고 산에 가면 들고랑 같은데 그런 데 많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요. 뭐 축농증이나 뭐 염증에는 고약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쓰기도 하는데 배종, 종기를 없애고 염증을 제거하고 빨아내고 이런 데 많이 쓰는 약입니다. 이 약은요. 이것은 뿌리를 캘 때 뿌리를 이렇게 쭉 뽑아 가지고 뿌리만 자릅니다. 몸통은 그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라서 그 나무 막대기로 톡톡톡톡톡 치면 안에 힘이 쏙 빠집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된 거는 아주 두툼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간혹 보면 시장에 가면 할머니 이렇게 따발로 이렇게 조그맣게 묶어가지고 너름나무 뿌리 팝니다 하고 할머니들 앉아서 팔아요. 이렇게 묶어서. 그거 한두 단만 사도 오랫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름나무 뿌리를 입에 씹어보면 끈적끈적 껌 같아요. 여러분 마치 뭐 찹쌀 먹는 것 같이 끈적끈적합니다. 이게 들어가면 이백을 싹 발라줘요. 흐렸던 이백을 싹 발라주고 염증이 있거나 좋지 않았던 그것을 싹 빨아당겨주고 녹좋게 해주고 또 이게 약간 싸한 이런 약들을 또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유검피입니다. 이 유검피를 이거 하나만 먹어도 물론 많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 피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안에 수렴해줘서 안에 단단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염증을 없애주는 이런 것까지 같이 이 네 가지를 같이 섞어서 차로 마시면 됩니다. 그럴 때 유검피를 조금 한 토막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 작약을
작은 한 토막을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당귀와 그 다음에 요 백주를 또 한 토막씩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전자에 한 반 주전자 정도 넣고 깨끗한 물을 부어서 끓이시면 됩니다. 차로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어 보니까 이런 색깔이 나왔습니다. 이게 약간 맑은색. 이보다 더 묽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약을 진하게 먹는다고 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진하지 않아도 약이 짝발이 잘 흡수만 되고 잘 받으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하게 먹으려 하지 마시고 조금만 이렇게 사셔도요, 한 주먹씩만 사도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끓여 먹고 또 우려 먹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묽게 옅게 타셔가지고 여러분 커피 마시지 말고요, 연화커피나 뭐 이런 커피들 있잖아요. 그런 커피들은 설탕 많이 들어가고 자극적이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마시지 마시고 이런 차를 한 잔 이렇게 훈훈하게 마시거나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밥 먹고 난 뒤 한 잔씩 마시면 여러분 위장도 튼튼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피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의 염증도 제거되고 위장을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한 잔 내지 두 잔씩 마시면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할머니들이 이 유건피도 팔기도 하는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찾으셔도 됩니다. 되도록이면 두께가 좀 두툼할수록 여러분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칡도 보면 가루칡이 있고 그다음 나무칡이 있습니다. 나무칡은 좀 별로 안 좋지요. 가루가 아주 두툼하고 잘 깨지고 잘 이렇게 잘 부셔지고 하는 그런 두툼한 칡이 좋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건피도 두툼할수록 여러분 그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유건피를 넣어서 이렇게 마시고 하면 속도 편안하고 싹 돈다는 느낌 들고 몸 전체에서 약간 땀이 살짝 나면서 몸이 탁 풀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의 염증에 대한 것입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가장 큰 병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병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쇠하여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약해지고 오랫동안 있으면 물러지는데 짓물러지고 부딪히면 약하게 되는데 그때 짓물러지는 이런 현상들을 염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염증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외부에서 나오는 그런 염증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에서 생기는 요인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생기는 요인들은 뭐 바이러스나 다치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죠. 물리적인 것이죠. 그러나 내부에서 생기는 것들은 면역이 떨어지면 몸의 기능이 상실해지고 몸이 많이 자꾸 약해지면 곳곳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목에서도 염증이 생기고 다리에서도 생기고 막 염증이 생기는데 이 염증이 생기면 염증에 5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이 막 납니다.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아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몸이 붓기도 하고 기능이 상실하고 또 어떻게 되면 빨갛게 되기도 하는 이게 이제 염증 여러분 잘 알지요. 이 염증 5가지 증상인 주 요소인데 이 증상이 생기면서 염증이 점점 생기면 우리 피부나 세포 조직을 자꾸 뭉개뜨려 버려요. 뭉그러지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조직이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모든 큰 병들은 다 염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픈 것도 염증에서도 시작하고 암도 염증에서 시작하고 염증이 오래 가지면 다 암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염증을 어떻게 없애느냐 아니면 염증이 안 생기게끔 만드느냐 염증이 생겼더라도 빨리 제거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염증이 생기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항생제를 써왔습니다. 아기 때부터 항생제를 썼어요. 코가 짓물 난다고 콧물 난다고 항생제를 쓰지 귀가 아프다고 항생제를 쓰지 감기 들린다고 어릴 때부터 항생제를 써가지. 근데 항생제를 우리 몸에 들어부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우리 몸의 면역이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10년, 20년, 50년 이렇게 60년, 70년 이렇게 가면 염증이 나중에는 이 세상을 떠날 순간까지 항생제를 쓰고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고 또 막 면역 억제제 같은 걸 써서
유지나 완화나 그때 이렇게 메꿔왔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살려주는 그런 방법을 잘 못했습니다. 예. 이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았어요. 한의원 선물 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저는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이고 왜 목사님 나한테 이 선물을 줬지? 그래서 그걸 이제 카운터 뒤에다 크게 동판을 딱 붙여놓고 하루는 그것을 왜 나에게 줬지? 저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사가 되면요 그런 거 뭐 성경하고는 상관없고 한방 서적을 돌려야 되고 비법을 책을 찾아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배우러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하는 줄 그래 해야만 제가 명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 말씀을 하루는 자세하게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한 아이디어 하나의 깨달음을 받았는데요. 그 깨달음에 따라서 제가 처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신비한 새로운 기전이 나타났습니다. 그거를 제가 하도 신기해서 이름을 새힘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슨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름을 주십시오 하니까 새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해주셔서 새힘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새힘 시스템을 통해서 염증을 제거하고 병을 제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소개할 사람이 이 사진에 보시면 이 사람이 당뇨발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생해온 사람입니다. 청년입니다. 43살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당뇨를 알아가지고 지금 당뇨가 점점 심해서 일형 당뇨였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자꾸 붓고요. 발가락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발가락 하나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발 뒤꿈치에 복숭아뼈 바로 밑에 또 막 이게 염증이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발가락, 3번째 발가락도 자꾸 시커멓게 그것도 자르자고 하는데 그거는 발가락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여기에 문제되면 발목을 잘라야 되는 순간에 이게 온 겁니다. 구멍이 커졌습니다. 몇 번 수술을 반복해서 새살을 돋게 한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잘라야 된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병원에 들어가서 자르려고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급하지만 않다면 새살이 차오르면 되지 않느냐. 그 당뇨인데요. 너무 오래됐는데요. 그리고 투석까지 하는데요. 그래도 차오르면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사용해서 차오르면 다리 안 잘라도 되잖아요. 다리 자르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그 위에 생기면 무릎을 잘라야 되고 또 하면 나중에 허벅지 같이 자르고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자르지 말고 하죠. 그런 게 정말 있습니까? 예, 한번 써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써보기로 마음을 정해 주셔서 제가 그분한테 1달 쓰고 2달 썼습니다. 2달 후에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자 이게 차오르기 시작, 팍 차올랐어요. 당장 자르다고 하는 병원에서도 그럼 좀 지켜보자. 그래 일주일 지나서 더 뭐 자를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주 간단하게 생리시험수만 소독만 하고 이렇게 있는데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은요 안 물었어요. 가해부터 가피가 생겨서 속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속에 새살 다 차올랐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잘라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당뇨로 인해서 염증이 아물지 않아서 자꾸 망가져가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분은요 77세 되는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인데 이분은요 하체 신경이 마비가 돼 이분도 당뇨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하체 신경이 마비가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체 신경에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 검사해봐도 별 나타나지 않은데 목구는 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았어요. 집에서 주저앉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요 대변 소변을 계속 가족들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매여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저한테 연락 왔는데 염증으로 발생하시니까 염증을 제거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약을 써줬는데
이분이 열흘 정도 지났는데 발이 움직이기 시작,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이 지나가지고는 조금 살짝 걷는다. 그 다음부터는 화장실을 조금씩 갈 수가 있다. 지금 그분은요, 가족들과 함께 목욕탕도 간다. 꿈만 같다고 그래요. 전에는 그러다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걸 못하다가 다시 하니까 그렇게 좋나 봐요.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분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염증을 걷어주니까 이 사람이 하체가 마비돼가지고 기능이 상실되었던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입니다. 여러분 손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손의 양쪽에 염증이 아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보이죠. 이 사람 너무 어려워요. 청년인데 손에 너무 염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라내겠습니까? 긁어내겠습니까? 파내겠습니까? 수술할 수도 없잖아요. 너무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염증을 싹 걷어주니까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분 얼마나 좋아하고요. 얼마 후에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그 사람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야, 저렇게 흠이 없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것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귀되는 거죠. 일단 병든 세포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도록 차단을 하고 다시 암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증을 없애고 새살이 나게 해서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이게 새힘 시스템입니다. 이 새힘 시스템 염증을 없애고 나면 사람이 세포가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 이게 아이인데, 아이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 아이도 간 수치가요, 애가 9살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간 수치가 500이 넘었습니다. 많이 심할 때는 병원에 입을 때는 1000이 넘고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도 별소리를 다 듣고 그랬습니다. 엄마 너무 괴로웠는데 저희 이 새힘 시스템을 알게 되면서 이 아이 썼는데 한 달 달라졌습니다. 2달 후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 얼마 전에 엄마가 다시 데려왔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 손도 잡아보고 얼마나 이게 밥도 잘 먹고 잘 뛰어놀고 좋다고. 야, 이 아이 하나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와 같이 한 명 한 명이 우리 몸에서 있게 있는 염증을 없애주면 이 몸속에 있던 것들이 다 하고 없어져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이 염증을 제거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그 자리에 안 되면 더 골망하면 또 잘라야 되고 또 잘라야 되고 또 억제시키다가 안 되면 또 그건 그렇게 해오던 방법하고 다른 방법이 이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것으로 이렇게 피부병뿐 아니라 이런 염증성 질환, 다리를 잘라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갖가지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질병들을 치료해서 그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연세가 들면 혹시 요양병원에 가서 들어 누워 있을까? 혹시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중풍이나 심장의 문제가 돼서 그런 염려가 참 많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병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적이요, 달라야 합니다. 내 몸만 생각하거나 또 아니면은 점점 약해져가는 나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서 눈이 흐리지 않게끔 했고 다리나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눈이 흐리지 않아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너무 좋겠고요.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어난 일을 보면서 우리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런 일들 앞에 많은 은혜를 입고 살 수 있으면 너무 놀라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학을 할 거라고 꿈에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한의학의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새로운 길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발견하고 나니까 방법도 다르고 치료하는 내용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의 훨씬 여유가 생기면서 당신 이 병 따라가야 되는 게 이 병에 약이 있고 이 병에 이 약이 있고 이 병에 이런 약이 그 약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 약이 한 움큼씩 돼요. 아파는 죽겠고 힘은 없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것 말고 몸을 좀 더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의 목적이 어디로 가 있느냐를 배우면 여러분 우리가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튼튼하고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성경 그런 방법들, 비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물론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가벼운 거지만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잘만 활용하면 아주 좋은 여러분들에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흔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인터넷 들어가서 이거 사시면요 얼마 돈 안 들이고도 여러분 튼튼하게 할 수 있고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밝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사는 날 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강연들이 여러분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점심 식사 하시고 오후 프로그램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